미국에서 온 선물 편에서는 기영이가 미국에 입양된 순님이 누나한테서 연필깎이를 선물로 받고 그걸 학교 친구들한테 자랑했는데 그걸 보고 희준이가 셈이 나서 기영이의 연필깎이를 몰래 훔쳐갔다. 그 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는 연필깎이 회사의 사장이 되었으며 동창회에서 말하기를 기영이에게 사과하고 더 친해졌다고 한다. 희준이가 연필깎이 사장과 관련된 묘사도 없었는데 그냥 연필깎이를 훔친 뒤 갑자기 연필깎이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결말로 끝났다. 원작을 먼저 본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원래는 연필깎이를 훔쳐간 범인을 찾지 못한 뒤 몇십 년 후 60년대 박물관에 놀러온 기영이와 기철이가 똑같은 연필깎이가 전시돼 있는 것을 보고 추억을 떠올리는 내용으로 에피소드를 마무리했다. 즉 원작에서는 주인공들이 추억을 떠올리는 훈훈한 에피소드로 전개했던 것을 애니판은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결말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히로인 중 하나인 한다에는 마지막 화에 와선 아무 설명 없이 단 한 컷도 나오지 않았다. 3기에서 최고의 수혜를 받은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4기에서는 다시 1에서 2기 수준의 비중으로 돌아갔고 존재감도 공기가 되어버리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극장판에서는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도 한 에피소드에서 기영이랑 몇 마디를 나누는 게 끝이다. 하면 된다. 현은 여러모로 논란이 많은 에피소드로 여러모로 억지 감동 스토리의 끝판왕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기영인에 반해 임시 담임이 등장하는데 초등학생들에게 밤을 새서 끝낼 양의 숙제를 왕창 내주고 전부 안 해오면 200대씩 때린다는 임시 담임의 말에 기영이와 친구들은 열심히 숙제를 해오지만 숙제량이 너무 많아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사하지 못했으며 기영이는 먹지를 이용해 부정으로 숙제를 복사해 가다가 들통나서 맞았고 너희들이 밤을 새서 숙제를 했듯이 하면 된다 를 강조하는 임시 담임. 거기다 기영이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한 달 동안 숙제를 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기영이를 대놓고 차별하기까지 했다. 한데 몇 년 뒤 임시 담임의 장례식장을 보여주면서 뜬금없이 청소년이 된 우는 아이들의 모습과 하면 된다의 가치를 상투적으로 설명하는 기영이의 독백으로 이 에피소드가 끝났다. 그런데 묘사를 보면 알겠지만 임시 담임은 엄연히 아동학대일 정도로 문제가 많은 교육을 한 선생인데 이런 교육이 올바르다는 시대의 착오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문제였다. 사실 임시 선생이 애들 잡을 때가 1960년대고 주인공 애들이 청소년이 됐을 때도 기껏해야 1960년대, 1970년대 초일 테니 군사정권 당시 고리타분하고 딱딱했던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있긴 하다. 문제는 2010년대 중반에 나온 작품에서 1960에서 70년대에나 통할 법한 논리를 주인공의 대사를 통해 대단한 교훈인 것처럼 묘사했다는 점에 있다. 제대로 완결을 내려면은 차라리 장례식장 장면을 그냥 통으로 없애고 혼자서 기영이가 숙제에 고통받는 장면으로 끝을 내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애당초 원작에서 임시 선생이 그냥 무서운 막장 선생으로만 묘사되었지 절대 애니처럼 훌륭한 선생이란 식으로 묘사되지는 않았다. 땡구의 순환편에서는 동물 학대 논란이 있었는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기영이와 기철이가 땡구를 가지고 갑자기 다른 집 아이의 개랑 투견을 시키고 땡구는 투견에 져서 상처 입은 채로 도망갔다. 땡구 본견은 이를 원치 않았는데 강제로 투견을 하게 되었던 셈이다. 땡구는 투견이 적성에 안 맞고 그것은 원치 않다고 했는데 기영이와 기철이는 뻔뻔하게 땡구를 비꼬면서 욕설과 협박은 물론이고 개소리한다며 투덜거리기까지 했다. 나중에는 기영이와 기철이가 훈련이랍시고 땡구에게 밥을 주지 않고 또는 먹지 못하게 하거나 집 밖으로 내쫓는 것으로 혹사시켰으며 결국엔 간신히 이기나 나중에 기영이가 더 큰 개한테 싸움을 걸었다. 당연하게도 질 수밖에 없었음에도 집에 와서는 땡구 탓만 하고 욕을 하면서 기영이와 기철이가 훈련이랍시고 막대기나 빗자루로 두들겨 팼다. 원작에서는 주먹을 날렸다. 게다가 다음날 또 그 큰 개한테 투견을 하다가 역시나 패배했고 얼마나 무자비하고 극악무도한 짓을 했으면 이번엔 목에 상처가 난 채로 영원히 하늘로 가는 연출이 있었다. 영원히 하늘로 왔는데 염라개왕은 넌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니 다시 내려가라고 했다. 하지만 땡구는 학대당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 하늘에서 숨어 지내고 싶으니 차라리 이곳에 있게 해달라고 했다. 결국 땡구는 염라개왕의 허락으로 하루 동안 하늘나라에 있게 된다. 명심하자. 이 작품은 지상파 방송 KBS 작품이다. 그 후 다른 늑대의 영원히 땡구의 몸에 빙의되자 땡구가 강해진 것을 느낀 기영이와 기철이는 이제 상대에 볼 만해졌다고 생각하며 마음 놓고 가서 땡구에게 투견을 시키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늑대의 영혼이 빙의된 땡구를 보면서 자신들은 이게 자신들이 땡구를 훈련시킨 보람이 있다고 그 다음날 땡구가 개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예전에 상대했던 개를 상대하려고 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땡구의 몸에 빙의되어 있던 늑대의 영혼이 나가고 땡구 본견의 영혼이 다시 몸에 돌아오자 본래의 땡구로 돌아왔다. 그렇게 다시 힘이 약한 원래의 모습이 된 땡구는 상대하고자 했던 개에게 얻어맞고 다시 주랭랑을 친다. 결국 마지막에 땡구는 야옹이와 함께 신데렐라 노래를 부르면서 끝. 그 시절 당시에는 개싸움이 많았긴 해도 12세 이상 시청자 에피소드 치고는
대놓고 소중한 반려견에게 투견 강요라는 걸 보여줘 사실상 하면 된다. 보다 더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원작에서 존재했던 에피소드지만 내용이 내용인지라 연재 당시 정신 나간 것 아니냐며 크게 비판을 받았고 결국 2004년에 출판된 검정 고무신 컬러판 코믹스에서는 수록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사기에서 자극적으로 만들었다. 기영이네 할아버지가 너무 심하다며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건 땡구의 불쌍함 그에 대한 동정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기영이와 기철이는 훈련이라고 뻔뻔하게 변명 및 반항을 했다. 해당 에피소드의 원작에서는 당시 이름이 바둑이었고 초기에는 구박받는 개로 소개되어 있었다. 하면 된다. 에피소드가 막장교사 및 아동학대식 교육 미화물이었다면 땡구의 순환 에피소드는 투견 및 동물 학대 미화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몇몇 에피소드에서도 맞는 것을 볼 수 있다. 3기까지만 해도 맞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데 4기부터 땡구의 대접이 정말 심할 정도로 안 좋고 바람 캐릭터 못지않은 행동도 한다. 심지어 화풀이의 대상으로도 나오는 편이다. 아빠의 새 자전거 편에서는 땡구가 쥐를 잡으려다 도중에 쌀을 자전거에 엎질러 버리는 사고를 쳐서 기영이 아빠에게 얼굴이 피멍투성이가 될 때까지 처맞았고 엄마의 경우 칭찬받고 싶어서 애원하듯이 매달리는 땡구를 귀찮게 군다며 발로 차버렸다. 허구한 날 기영이와 기철이는 대놓고 멍청하다며 틈만 날 때마다 까고 있다. 원작 초기의 땡구는 구박받는 개로 소개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지만 전작인 이래서 3기를 봐도 알겠지만 적어도 그 전작에서는 이렇게까지 당하지는 않았다. 조금 무시당하거나 좀 당했을 뿐. 좀 괴롭히긴 해도 땡구가 뭔가 잘할 때는 상을 줄 때도 있고 일반적으로 기영이, 기철이 형제와 가족들은 땡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편이다.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이었으면 작품적 과장이라고 볼 수 있긴 하다.